오늘은 아무래도 김건희 씨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 오전에 김건희 씨가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전 10시가 시간이었는데 한 11분 정도 늦게 출석을 했고 포토라인에 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얘기를 했는데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추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특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특검 방금 나온 뉴스 같은 걸 보니까 묵비권 행사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자, 일단 이 멘트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VIP 네. 줄여서 이제 보통 대통령을 V1, 그다음에 영부인을 V2 네. 이렇게 부르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V0라고 네. 불렀죠. 그래서 대통령실 근무한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도 다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김건희 여사 쪽으로 더 정보도 하고 지시도 그쪽 지시를 더 잘 받들고 네.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화폰도 쓰고 비어폰도 대통령하고 같은 A그룹 걸 쓰고. 네. 근데 어떤 지시나 이런 강도가 그쪽이 확실히 더 셌다고 그래요. 이게 실제로 인사를 가지고 홍보수석, 대변인 이런 분들이 뭘 발표를 했는데 네. 그쪽 김건희 여사 라인 쪽 사람이 출입 기자들한테 아이고 뭘 잘 모르고 발표한 거니까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쪽 말이 맞는 걸로 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좀 묻혀져 있어요. 이제 결국 나중에 다 드러날 텐데. 아무튼 사실은 이 본인이 대통령 행세를 해놓고 이제 이 특검 출두하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제 이게 앞으로 특검의 조사뿐만 아니고 네. 재판 과정에서도 이 태도를 아주 일관되게 한번 유지할 겁니다. 네. 내가 대통령이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적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도 그래서 없습니다. 이른바 직권남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설사 그게 누가 진술을 해서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해도 네. 아니 제 남편이 대통령이었지 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무슨 얘기 못 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예상됐던 기본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아무튼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은 참 불편하죠. 좀 가증스럽다 이런 네. 얘기들을 참 오늘 많이 저 사과가 하시더라고요. 진짜 진심 어린 사과일까 이런 얘기들. 진심 1도 없는 사과라고 진심 보시면 1도 없는 사과. 네.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여사라는 표현을 듣기 싫다 이런 네. 사람들이 많던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김건희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고 네. 윤석열 씨가 아무것도 아닌 대통령이었는데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네요, 진짜. 근데 오늘 딱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죠. 이제 시대의 권력 남용의 거의 교과서처럼 남겨질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이게 방송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딱 보니까 그때 기자회견이 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확인하려고 네. 2021년 12월 26일 날 네. 윤석열 후보 부인으로서 기자회견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학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걸 수습하기 위한 후보 3호로서의 기자회견이었는데 참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게 이번 건도 보이고 네. 보통 재벌이나 이런 분들 청문회나 국감 나갈 때 전문 컨설팅을 받고 나가잖아요. 네. 옷차림이라든지. 그러다가 한 번씩 실수로 나오는 게 여기에 그 메모 적어놓은 게 사진 찍혀가지고 예전에 한진중공업 할 때 조남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어수룩하게 하고 그게 다 찍혔나요? 그게 적혀 있었어요. 네. 지루할 정도로 느리고 다소 어눌하게 호소하는 어투로 답변 이런 게 실제로 케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답변하지 마라에서부터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야기할 때 뭔가 이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런 네.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그걸 지금 상황에서 돌이켜보니까 섬뜩하더라고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국민들 셈이죠. 앞에. 그럼 저걸 했던 사람이 지금 더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가 됐을 거며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출석을 했을 건가라는 데까지 이르니까 무섭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날카롭고 냉정하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가 네. 그 표현을 했었죠. 안전뱅이 주술사와 장리무사. 근데 그 표현이 지금 자꾸 소환이 돼요. 네. 참 기가 막힌 비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칼솜씨는 있죠. 네. 뭐 검객이고 또 힘도 세죠. 무사니까. 그런데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위에 어깨 위에 올라탄 주술사. 네. 안전뱅이니까 어디 걸어 다닐 수는 없는데 뭐 눈이 아주 밝고 주술사니까 미래도 내다볼 수 있고 뭐 세상을 잘 읽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계엄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하고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김건희 여사가 걱정을 많이 했다고 자기 아주 가까운 측근들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장면이 비상계엄 하루 이틀 전에 좀 이렇게 흔적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도 느꼈는데 확실히 김건희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 수 위구나.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출석하는 태도도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남편은 맞아요. 법원에서 속옷저항. 속옷바람으로 네. 안 나간다고 해서 참 외신까지 나오고 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김건희라는 사람은 아주 깔끔하게 네. 그것도 뭐 아주 뭐 몇만 원짜리 가방 들고 딱 이렇게 딱 나오고 국민 앞에 사과할 거 사과하고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참 얄밉긴 하지만 참 머리는 좋다. 네.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보니까 남편 윤석열을 그냥 리트머스 종이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사받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여론이 어떤지를 보고. 요거 아니네. 실제로 그래서 네. 출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할 거냐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냥 갔을 경우에 그 다음 수순들 정교하게 사실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옆에서도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그 프레임을 딱 가지고 준비하고 온 거잖아요. 무섭고 교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이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속옷 저항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데 좀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조사를 받고 전 대통령의 어쨌든 권위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정직하게 그냥 해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을까요? 감옥 안에 있는데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사실 면회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면회 가면 그 자체가 이제 뉴스가 되니까 면회 네. 갈 수 없고요. 뭐 변호사 변호사한테 통해서. 뭐 전달은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글쎄요, 이제 그렇게까지 뭐 남편한테 뭐 지시를 하는 그런 관계는 또 아니고요. 네. 두 사람 나이가 이제 12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부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좀 남편은 이제 그 일종의 권력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이런 네. 뭐 말 중독 뭐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네. 이제 부인은 별로 말이 많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해타산에 빠르고 재임 기간 3년 동안 네. 남편보다 훨씬 더 바빴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요? 최근에 나오는 증언들. 그러니까 모든 그 인사 현안, 정치 현안 뭐 이런 거에 다 개입하고 잘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경제 분야 또 네. 외교안보 분야도 다 거기까지. 챙겨보고 네. 참 좀 굉장히 좀 겁이 나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보지 마시고 좀 아까 장관님 표현한 대로 좀 약간 다르게 보시는 게 맞아요. 남편은 어차피 저 인간은 들어가 봐야 오랫동안 못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은 그쪽에다 오히려 남편한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또 네. 실제로 대통령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도 다 져야 돼요. 또 공직자고. 맞습니다. 하지만 김건희라는 사람은 사인이잖아요. 네. 자기는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깊은 전략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속옷 입고 농성하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김건희 씨가? 모르죠. 어떻게. 비교되려고? 설마? 그래서 보면 사실 자꾸 웃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거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정말 이거 부끄럽죠, 자체가. 정말. 외신에도 정말 둘 다. 망신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물론 국민적 정서가 이번에 한 방에 두 사람 다 딱 구속시키고 네. 한번 호되게 한번 당해봐라고 할 것 같은데
이미 남편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와 남편과 다른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서도 남편보다 훨씬 낫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차별화시키면서 둘 다 구속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자유로움을 획득하려고도 하는 것 같고 네. 어차피 남편은 뭐 들어간 거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21년 12월 26일 기자회견에 보면 언제나 부인을 챙겨주는 따뜻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챙겨주기 위해서 본인이 광인 흉내를 내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뭐. 아. 예.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이 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저는 웃음이 잘 안 나와서 죄송한데 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격이 너무 진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착잡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장모님 노빠셨으니까 노빠가 아니고 노사모. 노사모. 네, 노사모. 노사모.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뭐 노빠란 말 그렇게 싫지 않아요. 저는 잘하는 아무튼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취재원이고 저 기자니까 그때도 참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이제 반칙 없는 세상이 좀 돼야 될 거 아니냐. 네. 뭐 삼김씨 나름 뭐 존중한다. 근데 이제 그 시대하고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워낙 이제 부패한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투신을 해서 대통령까지 되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네, 그런데 네. 그 이제 몇 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된 게 2002년이고 지금 2025년입니다. 네, 그럼 몇 년 23년. 지났어요? 23년 지났죠.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그 그렇죠. 부패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 우리 사회 얼마나 진전했다고 보세요? 네.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을 전 이제 김건희 씨라고 잘 안 하고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데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아니 대통령 선거 전부터 따져 보세요. 한 4, 5년 동안 검찰총장 할 때부터 자 김건희라는 사람한테 줄을 잘 대가지고 반칙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 네. 이번에 다 구속됐죠. 네. 또 대통령 때 인사청탁을 해야 되는데 V1보다 V0가 더 세대. 그래서 그쪽으로 인사해서 실제로 장관 된 사람들 많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지금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 립상, 뭐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 이제 다 뒤집어 씌우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네. 그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어떻게 줄 좀 사람. 대볼까 이런 사람들은 그 손가락을 전 칼로 잘라버리고 싶다. 네. 아, 과격한. 그러니까 웃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굉장히 부끄러운 네. 그 아주 저 부패하고 막 반칙이 횡행하는 이게 농축된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고요. 그게 권력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한 진짜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어디 가서 뭐 급할 때 뭐 혹시 아는 사람 없어 이렇게 찾잖아요, 지금도. 네.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막 누구 비판하면서도 끄뜨끔뜨끔한 거예요. 혹시 나도 그런 구석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 자꾸 저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한테 참 부끄럽다. 네. 김건희, 김건희라는 저는 이상한 사람이 횡행하게 만드는데 혹시 나도 그동안 그게 너무 못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지금 날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거죠.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보다 훨씬 협의의 내용이지만 대통령 부인도 대한민국 사회에 되게 주요한 자산이거든요. 예. 잘할 경우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여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원받고 보장받는 뭐 권한에 있어 가지고 명확한 지위를 획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민적인 여러 이게 대신할 수 있는 많은 무형의 권한들을 가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제부터 누군들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사들이 나서서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 대한민국 한 자산의 축이 네. 자유롭게 좀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네.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앞서 나갈 경우에는 김건희처럼 그렇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 이제 비판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위축될 수 있다. 정말 이렇게 호흡을 잘 맞추고 대통령과 물론 권한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교할 수 없지만 파트너십을 잘 형성해가지고 조금 그늘진 곳
혹은 대통령이 다 챙기지 못하는 곳을 여사가 챙기거나 여사가 더 잘할 수 있는 곳을 대통령에 비해서 더 잘할 수 있다라면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자꾸 이 대한민국 사회의 편견들을 강화시키는 또 소재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앞으로 좀 극복해야 될 일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오늘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적 권한을 갖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사행이었을 때 저지른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사실은 수사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특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조사를 할 때 이런 주가 조작 문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서 뭐 질문지도 뭐 100쪽을 만들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김건희 씨가 오늘 이제 출석하기 전날에 이 계좌 관리 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를 차근차근 이제 모으고 있는 중이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출장을 갔을 때 이거를 왜 갑자기 가게 됐을까에 대해서 이제 당시 외교부 장관인 박진 전 장관을 이제 조사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게 워낙 그 사안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밝혀질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파장을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페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을 미끼로 한 주가 조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가 조작 논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로 좀 파장이 커질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국정농단한 사람하고 국정을 파탄낸 사람하고 지금 둘이 서로 어떤 게 더 뭐 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모르겠지만 그에 앞서서 저는 자꾸 홍준표 전 후보가 얘기하지 말까요? 발언을 하는 게 예를 들어 이번에 보면서 그 시점이 정리가 됐지만 우크라이나 그때 갔을 때가 국내 수해 네. 오성 참사가 났던 때였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라고 해서 그 참사를 막았을 거냐의 문제와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그걸 뭐 모두에게 물론 나라님이라는 뜻이 좀 지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사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정 때문에 네, 국내에 그렇다고 참사가 하면. 나는 동안에 갔다라고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네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게 진실이 다 밝혀져야 된다라는 걸 당연히 동의하면서도 네. 겁이 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진실이 나올 건가에 대해 가지고 그러게요. 국민들이 약간의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들이 사실 좀 있을 것도 같고.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정치인들의 발언이 참 중요하다 싶은 게 네. 지금 안철수 후보 네. 그때 우크라이나 갔을 때 자유세계 동맹을 확인해 준 정말 평가할 만한 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었군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 홍준표 시장은 수해 때 골프 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때우고 그래서 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야 뭐 법적인 이제 단죄를 받아야 될 건데 국민의힘에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을 욕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킬 게 아니고 더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때를 참회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그 네.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하는 게 저도 싫긴 하지만 말의 내용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부인할 수 없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삼부토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이거 이제 주가 조작을 해서 작전 세력들하고 손잡고 이제 해서 돈을 벌고 개미들한테 피해를 전가시키고 이제 이런 게 자본주의 범죄인데 네. 그런 사람 사실은 많아요. 그건 이제 여러 이게 우리 당국에서도 못 잡아서 그렇지. 네. 뭐 실제로 작전 세력들. 그렇습니다. 잡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쨌든 대통령 되기 전 일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정도만 해도 그냥 뭐 잡범 중요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삼부토건은 이 정치 권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도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네. 전형적인. 차원이 다르군요. 예, 이건 차원이 다르고 이거는 뭐 철저히 규명을 해서 중형으로서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쨌든 김건희 씨가 언제 구속될지 구속영장을 언제 칠지 이런 것도 뭐 전망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저는 지금 보니까 이게 특검도 이게 법적인 부분들 절차이기도 하지만 여론 지형이나 네. 그다음에 수사의 방식들은 되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윤석열 같은 경우 되게 돌격형이잖아요. 네. 돌격형을 때려잡을 때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대장을 먼저 딱 잡아야지 이게 그 다음 조치들이 가능해지니까 빨리 구속시켜가지고 네. 윤석열을 조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음모적이고 전략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뒤에서 사실은 이걸 네. 하는 뽐새잖아요, 지금. 아까 교활하다고. 그렇죠. 교활하다는 네. 저는 표현을 그러니까 쓰셨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는 어디 뭐 사실은 뭐 도피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뭐 분명히 아닌 거기 때문에 네. 주변을 싹 갈아엎어서 퍼즐을 맞춰가지고 한 방에 저는 구속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진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될 거거든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그 퍼즐들이 모이면은 피해 나갈 수 없는 완벽한 판이 짜질 거기 때문에 네. 전 뭐 특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맞지만 구속에 있어 가지고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전략과 전술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탄탄하게 혐의를 다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왜냐면 너무나 준비를 많이 했을 거거든요. 네. 증거 조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실제로 특검 분위기도 그렇다고 네. 합니다. 지금 네. 뭐 브리핑 뭐 당분간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소환 조사도 여러 번 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비유했지만 장님 무사하고 안전명의 주술사 중에 뭐 어느 쪽이 머리가 좋을까요? 주술사가 주술사가 훨씬 좋죠.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또 뭐 이 김건희 범죄에 보면 이걸 과연 이제 김건희라는 사람이 전부 다 사람을 끌어모아서 뭐 야 우리 한 건 하자 이렇게 한탕 범죄를 그렇게 저지른 주범이 사실 다 아니에요. 김건희라는 사람한테 다 들러붙어서 저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호가호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피의자 입장에서는 저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해요. 특검도 그걸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를 위해서 아주 이거 기각되면 특검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장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줄된 사람들도 좀 이번에 특검에서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되지 걷어내야죠. 않나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